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담긴 실화입니다. 한 우크라이나 미녀가 단순히 경쟁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어학과에 입학했던 것이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북한 가느냐며 조롱하던 선택이 어떻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결정이 되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중간에 나오는 충격적인 반전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것입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감동받으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올야의 이야기는 2012년 우크라이나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시작됩니다. 졸업가운을 입은 18세 소녀 올야는 무척 고민이 깊었죠.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조언을 건넸어요. 올야야, 언어를 배워보는 게 어떨까? 요즘 세상에는 언어가 중요하다고 하더구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올야는 언어학과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대학교에는 스페인어과 일본어과 그리고 한국어과가 있었죠. 스페인어는 너무 흔했고 일본어는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과는 상황이 달랐어요. 한국어과요? 거기 지원자가 별로 없어서 그냥 붙을 수 있을 거예요. 입학 상담사의 말을 듣고 올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학과들은 경쟁률이 높아서 떨어질까봐 걱정이었는데 한국어과만큼은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였죠. 올야는 망설였습니다. 과연 이런 이유로 전공을 선택해도 될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다른 선택지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올야는 결국 한국어과에 지원서를 냈고 예상대로 바로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올야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나라인지, 심지어 한국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죠. 입학 첫날 올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온 경우가 많았는데 올야만 아무런 준비 없이 왔던 거예요. 첫 수업에서 교수님이 한글을 보여주셨을 때 올야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글자인가요? 그림인가요? 한글의 독특한 모양에 올야는 깜짝 놀랐죠. 알파벳과는 완전히 다른 문자 체계였으니까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한글을 배우면 배울수록 올야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한글의 구조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주변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올야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특히 친구들의 반응이 가장 충격적이었죠. 올야, 한국어 배운다고? 그럼 나중에 북한 가려고? 친구들의 조롱 섞인 질문에 올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12년 당시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인지도는 거의 바닥 수준이었어요. 사람들은 한국과 북한을 제대로 구분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이 어디야? 중국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아니야? 이런 식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올야는 점점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길이 맞는 걸까요? 다른 언어를 선택했어야 하는 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올야는 한국어 공부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학점을 따기 위해서였지만 한국어의 매력을 하나씩 발견해가기 시작했어요. 존댓말 체계의 복잡함,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표현들, 그리고 한국어만의 독특한 어감들이 올야에게는 새로운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올야는 우연히 한국 드라마 한 편을 보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한류 열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이었죠. 강남스타일도 아직 나오기 전이었고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이 드라마 되게 재미있네요. 처음에는 자막 없이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점점 들리는 단어들이 늘어나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올야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때부터 올야의 한국어 실력이 급속도로 늘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2학년이 되면서 올야는 한국어과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던 학생이 이제는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중 하나가 된 거죠. 교수님들도 올야의 발전을 놀라워했습니다. 올야 학생, 정말 놀라운 발전이에요. 이런 속도로 늘어간다면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올야는 처음으로 한국 유학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한국에 가서 살 수 있을까요? 그 낯선 나라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2017년 드디어 올리아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된 거예요. 6개월간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올리아는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는 건가요? 꿈만 같아요. 출발 전날 밤 올리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년간 배운 한국어 실력으로 과연 현지에서 소통이 될까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무수한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네덜란드를 거쳐 일본 그리고 마침내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이 아닌 부산으로 직접 들어간 거였죠.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올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인가요? 너무 깨끗해요. 우크라이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도로도 깨끗하고 건물들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올리아는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죠. 기숙사로 향하는 길에서 올리아는 계속해서 놀라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지하철역의 깔끔함, 사람들의 질서정연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밤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바닥에 앉아도 될 만큼 깨끗한 나라라니 이건 정말 꿈인가요? 기숙사에 도착해서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각 방마다 에어컨이 있고 인터넷이 빠르게 연결되고 심지어 편의점이 24시간 운영된다는 사실까지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편리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올리아가 가져온 우크라이나 카드가 한국에서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현금도 충분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카드가 안 되는데요? 편의점 직원에게 한국어로 말했지만 제대로 통하지 않았어요. 5년을 배웠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다른 문제였죠. 올리아는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상황을 설명했고 다행히 친절한 직원이 도와주었어요. 그날 저녁 올리아는 생전 처음 김밥을 먹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맛있고 든든한 한국 음식이었죠. 이때부터 올리아의 진짜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고 문화적 차이도 컸어요. 특히 올리아를 가장 당황하게 만든 건 한국의 연애 문화였습니다. 대학교에서 만난 한 남학생과 3번 정도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올리아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이 없었죠.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갑자기 연락이 안 되죠? 룸메이트에게 물어보니 그게 바로 잠수라는 한국만의 문화라고 하더군요. 올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관심이 없으면 직접 말하는 게 예의인데 한국에서는 그냥 사라지는 게 일반적이라니요. 3번 만나고 잠수 탄 한국 남자, 그게 제일 큰 문화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올리아는 한국 문화의 다른 면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거절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배려심에서 나온 문화라는 걸 깨달았죠. 물론 외국인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지만요. 한국 음식에도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김밥 정도만 먹었는데 용기를 내서 다른 음식들도 시도해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육회를 처음 먹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생고기를 먹는다고요? 정말요? 하지만 막상 먹어보니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어요. 지금은 육회가 올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중 하나가 되었죠. 이렇게 하나씩 한국의 매력을 발견해가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교환학생 기간 동안 올리아는 한국의 다양한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서울, 경주, 제주도까지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어요. 특히 한국의 사계절이 뚜렷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사계절이 있지만 한국의 가을은 정말 특별해요. 단풍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워 보였지만 알고 보니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길을 잃었을 때 도와주고 한국어가 서툴러도 끝까지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고마웠죠. 6개월의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올리아는 한국을 떠나기 싫어졌습니다. 이제 막 적응했는데 벌써 돌아가야 한다는 게 아쉬웠어요. 그때 올리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와서 더 오래 머물겠다고요.
우크라이나로 돌아간 올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이 그녀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올랴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죠. 언젠가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곳이 제 진짜 집 같아요. 올랴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학사 과정을 마치고 바로 석사 과정에도 진학했어요. 모든 것이 한국 유학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토픽 시험도 준비하고 한국 대학교 입학을 위한 서류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죠. 그런데 이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018년을 넘어서면서 한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거든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를 차지하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올랴, 너 정말 선견지명이 있었구나. 요즘 한국이 대단하다며? 예전에 북한 가냐고 놀리던 친구들이 이제는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화장품, 한국 음악, 한국 드라마까지 우크라이나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지금 한국어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올랴는 이런 변화를 보며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발견한 한국의 매력을 이제 전 세계가 알아보기 시작한 거니까요. 마치 폭발 전에 비트코인을 미리 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2019년 올랴는 한국 대학교 박사과정에 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교환학생이 아닌 정식 유학생으로 한국에 오게 된 거죠.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올랴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이번 한국 생활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미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해 있었고 언어도 훨씬 늘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했어요. 올랴는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영화 배급사에서 일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 생활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진짜 살아보니까 관광으로 왔을 때와는 정말 달라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것도 벅찼고 외국인으로서 겪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았어요. 비자 문제, 은행 업무, 각종 행정 처리까지 모든 것이 복잡했죠. 한국어를 아무리 잘해도 외국인이라는 벽은 여전히 높더라고요. 하지만 올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큰 성취감을 느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과 진짜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올랴의 진정성과 노력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이제는 한국 친구들이 올랴를 진짜 한국 사람처럼 대해줍니다. 올랴 씨는 우리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올랴는 정말 기뻤습니다. 자신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때부터 올랴는 한국 국적 취득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류가 정말 전 세계를 강타한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하고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고 한국 아이돌들이 전 세계 차트를 석권했죠.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모두들 올랴가 한국에 있다는 걸 부러워했어요. 특히 올랴의 어머니는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올랴가 정말 똑똑한 선택을 했구나. 이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잖아. 하지만 올랴에게는 이런 외부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한국이 유명해져서 좋은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 한국을 무시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젠 모두가 부러워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유명세보다 이곳에서의 삶 자체가 소중해요. 올랴는 한국에서 자신만의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도 궤도에 올랐고 인간관계도 깊어졌어요.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정이 날로 깊어져 갔죠. 2022년을 넘어서면서 올랴는 한국 생활에서 특별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느끼는 안전함이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밤늦게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편안했죠. 여자 혼자 밤 12시에 지하철 타고 집에 가도 무서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안전함은 올랴에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로움이었거든요. 특히 2022년 전쟁이 시작된 후에는 이런 평화로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욱 절실히 느꼈어요. 한국의 편리함도 올랴를 매료시켰습니다. 배달 문화의 발달, 빠른 인터넷,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특히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서 일상생활이 정말 편리했죠.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돼요. 음식 주문부터 택시 호출, 은행 업무까지 정말 신세계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올랴를 감동시킨 건 한국 사회의 역동성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라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경쟁이 치열하고 빡빡한 면도 있지만 그만큼 기회도 많았죠. 빡세게 살아야 하는 사회지만 그만큼 결과가 따르는 나라예요. 이런 한국 생활을 통해 올랴는 자신감도 많이 늘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고 꿈을 향해 도전할 용기도 얻었어요. 한국어로 강의를 하고 한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자신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죠. 그리고 드디어 올랴에게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거예요. 토픽 6급 합격, 거주기간 충족, 필요한 서류들까지 모든 조건을 갖췄죠. 이젠 나도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진짜로요. 귀화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올랴는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단순히 경쟁률이 낮다는 이유로 시작했던 한국어 공부가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순간까지 이어진 거예요. 여자로서 안전한 나라, 노력하면 인정받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게 된 나라입니다. 올랴는 이제 한국을 단순히 거주하는 곳이 아닌 진짜 자신의 고향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현재 올랴는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귀화 절차가 진행되면서 올랴는 정말로 한국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꿈을 꾸며 한국의 정서와 문화가 자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안 떠날래요. 여기서 계속 살래요. 올랴의 이 말에는 단순한 거주 의지를 넘어선 깊은 애정이 담겨 있어요. 10년 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던 한국어 공부가 이제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거죠. 그때 친구들이 북한 가냐며 놀렸던 선택이 지금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결정이 되었어요. 지금 올랴의 일상은 정말 바쁩니다.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 영화 배급 관련 업무,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문화교류 활동까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와 한국을 연결하는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제가 한국의 매력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크라이나의 아름다움을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올랴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단순히 외국인이 아닌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고 한국의 명절이나 기념일들도 자연스럽게 함께 보내고 있어요. 추석에는 친구 가족과 함께 차례를 지내기도 하고 설날에는 세배도 드리죠. 특히 올랴가 자랑스러워하는 건 한국의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처음 왔을 때보다 한국이 더욱 글로벌하고 개방적인 나라가 되어가는 과정을 함께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의 발전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된 후 올랴는 한국의 평화로움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고향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안전한 터전에 대한 감사함이 배가 되었어요. 동시에 한국에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여러 활동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게 많은 걸 줬으니까 저도 한국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올랴는 앞으로의 계획도 모두 한국 중심입니다.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한국에서 자신의 사업을 키워나가고 한국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싶어 해요. 무엇보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이 제 진짜 고향이에요. 여기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진짜 제 자신을 찾았거든요. 올랴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놀랍습니다. 단순히 경쟁률이 낮다는 이유로 선택했던 한국어가 진학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새삼 느끼게 되죠.
지금 올리아는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확신도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득해요.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날 수 없어요. 이곳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삶의 터전이거든요. 올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때로는 우연한 선택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을 다해 노력하면 어떤 꿈이든 이룰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죠.